네, JB 타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개편에 따라서 새로 선보이는 방송입니다. 코너라고 하기는 뭐하고 방송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8시 30분에 끝나는데요. 이게 아쉬워서 유튜브에서라도 이어가자 해서 저희가 새로 마련한 겁니다. JB 타임 8시 30분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딱 일주일 돌고 이제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분이죠. 더 막내 작가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얼굴은 안 보여드리고요. 목소리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보여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네. 더마가님. 네. 지금 000님께서 안녕하세요. JB타임 들으러 왔습니다. 하트. 그다음에 다막가님 나오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막가가 아니고요. 네. 시선집중에 막내 작가는 비커뉴스를 전해주는 이종우 작가님. 그 작가님보다 더 밑에 있는 더 막내 작가. 줄여서 더 막가입니다. 그렇죠. 다막가 아니고 더 막가. 네, 더 막가가 맞고요.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아무튼 지난 딱 일주일 이제 방송 데뷔를 하셨잖아요.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그게 의례적인 답변 뭐 좋았어요, 싫었어요? 싫었어요. 왜요? 뭐가 싫어요? 아주 뭐 활약상이 대단하다고 호평이 막 줄을 이었는데 싫을 게 뭐가 있어요? 제이비님과 이 공간에 단둘이 앉아 있는 거 일단 좀 공기가 무겁습니다. 오늘도 아니, 좋아요. 왜 또 월요일부터 왜 또 구박 모드야? 구박 질문 모드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작하실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인사로 많이 전해주셨어요. 걱정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랑사마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서야 코로나19가 되살아나고 있는 게 실감이 되네요라고 걱정을 전해주셨고요. 정말 걱정이에요. 예. RYANK님께서는 소규모 확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모임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네. 먼데님 같은 경우는 친구 본지 1년 다 돼가네요. 코로나 백신. 진짜? 네, 그러면서 예. 코로나 백신 마스크 잘 쓰고 거리두기 확실히 합시다. 예. 라고 전해주셨고요. 좀 새로운 의견도 있었는데 남명님 같은 경우에 코로나에 무뎌진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대국민 호소문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그것도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화두를 던져주신 분도 계세요. 박선식님인데요. 예.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역 화폐로 주라. 이게 벌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또 이렇게 화제로 던져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걱정인 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참 걱정인 게 참 그 우리 자영업자분들 1년 내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네. 폐업도 줄을 이었고 그나마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내려가면서 이제 좀 한숨 돌리나 그래서 요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서 연말까지 좀 가서 조금이라도 좀 1년 내내 이제 망쳤던 장사 조금이라도 좀 보전에 대한 얼마나 좋을까. 이제 송년회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 지금 이제 그게 거의 물 건너가는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만남, 그러니까 지금 잡았던 만남도 좀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연말 특수를 누릴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제 내일부터 상향 조정이 되고 일단 2주 동안이잖아요. 2주 동안이라 하더라도 그 분위기는 그냥 뭐 연말까지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영업자분들이 아마 또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또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요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 산을 오를 때면 깔딱고개라는 게 있어요. 깔딱고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숨이 턱까지 차는. 막 오르다 보면 정말로 막 너무 힘들었고 숨이 턱까지 쳐가지고 숨이 깔딱깔딱 든 데서 깔딱고개잖아요. 깔딱고개만 넘으면 그래도 평지가 나오거나 내리막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산은 그런데 왜 우리 민생고에 사는 그런 깔딱고개를 허용을 안 하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겨우 넘을까 했는데 또 첩첩산중이네요. 한마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참 뭐 이게 그 결국은 빈소리밖에 안 돼서 저도 좀 죄송한데 그래도 힘내시라는 얘기밖에 제가 건넬 말이 없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네, 좀 화제를 바꿔서 네. 3부에 박용진 의원이 저희 출연했잖아요. 네.
감론을박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일단 좀 좋은 거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레드잉크님. 박용진 의원은 그래도 유치원 3법은 해놓은 수박입니다. 조금은 봐주시죠. 네. 김정우님. 자기 지지층에서 배척당하는 자가 무슨 됐건 뭐가 문제인지 잘 생각해봐라.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네. 조촌할배님. 예, 우리 또 그 단골 청취자님이세요. 예. 네. 참신하고 소신 있는 그때 그 마음 변치 말고 정치를 하면 지지합니다. 좌우 날개가 있어야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라는 의견을 주셨고 네. 새로운 정치와 축구론이 등장했어요. 오늘 인터뷰에서. 박용진 의원이 우클릭하신 거 아니냐라고 제이비님의 질문에 네. 축구는 운동장을 넓게 써야 이긴다라고 답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걸 많은 분들이 받아서 의견을 주셨는데 네. 푸른 바다 거북님. 축구는 상대팀을 위해서 자살골을 넣지 않는다. 그리고 IBK 제주님.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건 좋은데 네. 넓게 뛰어만 다니고 골은 못 넣고 빨리 쓰러지니 문제. 하호호님. 네. 축구까지 빌려오는 죄송합니다. 늘 자기 승리만 우선인 정치인은 선택받지 못합니다. 축구는 팀워크입니다. 개인기 자랑하는 축구 선수는 하급입니다. 네. 네, 좀 비판이 많으셨어요. 그래요?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호불호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좋아하는 국민도 있고 싫어하는 국민도 있고 그중에는 빠도 있고 속칭 까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거를 전부 다 안고 가야 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잖아요. 정치를 하고자 마음 먹으면 이걸 피해갈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좋아하는 사람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좀 더 극대화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얼마나 더 이제 그 극소화하느냐, 이게 결국은 정치인의 능력이고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제 과제가 던져진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긴 나날을 버텨내기는 힘들 거고, 뭐 이제 그거는 온전히 박용진 의원의 몫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각오를 하고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축구론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도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축구 얘기를 하면 아까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저도 영상 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전에 골 넣는 거. 좋아합니다, 축구. 네. 그러니까 해리 케인이 스트라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수들이 따라붙으니까 자기가 뒤로 빠지니까 수비수들을 끌고 내려오고 그 틈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치고 들어가면서 골까지 연결을 했던 건데, 이 이야기에는 뭐냐면 항상 축구에는 도움을 주는 선수가 있고 골을 넣는 선수가 있고 혼자는 못한다라는 거죠. 혼자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경기장을 넓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분업 구조 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근데 대권을 도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거는 또 이야기가 좀 약간 좀 다른 부분은 좀 있어요. 요즘은 좀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오늘 본방 관련해서 또 그러니까 좀 전해주실 내용이 있나요? 최영도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재밌는 게 왔었는데 네. 그 제이비님이 지난주 방송에서 정책을 이렇게 바꾸면 되냐?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잠깐 당황하셨나요? 내가 당황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막 복귀를 해줘. 내가 그 얘기를 했던가 안 했던가 막. 아무튼요. 희은 장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종배님 신공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바꾸어도 되느냐고 질문하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 아마 민주당 의원 누구하고 대화할 때입니다. 모니터해 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하고 아마 그 질문 인터뷰할 때 이제 그 질문한 거, 그거는 질문할 수 했죠. 근데 문제는 제 입으로 저희 주장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다시 기억을 소환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농담처럼 한번 여쭙고 싶었던 건데요. 네. 이혁수님께서 박용진 의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386으로 시작해서 벌써 586이 됐네요. 저를 포함해서 제이비도 그렇고. 네, 저도 맞아요. 세월 참 점점점점. 586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떠세요? 아무 감흥이 없는데요, 사실. 진짜로. 그다음에 586이 짊어져야 되는 이 시대적 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너무나 이제 큰 담론이다 보니까 언제 한번 좀 풀어낼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그 AS 타임은 이제 대충 마무리를 좀 할까요? 네. 본방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지적 이런 거에 대해서 복귀하는 시간은 이렇게 좀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이거는 또 그 본방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형도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거고, 박용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또 지난주 천기누설에서 했던 이야기도 결국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른바 개혁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 요 얘기를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대로 짧게 잡으면 열흘밖에 안 남았다. 왜 그러냐면 그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했던 얘기를 보면은 12월 2일이나 3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개혁 입법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딱 열흘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과연 열흘 동안에 개혁 입법이 가능할까? 뭐 이런 그 궁금증 내지 걱정도 드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거론한 게 민주당에서 거론한 게 공수처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그다음에 공정경제 3법 이것도 처리하겠다고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기노수 방송 끝나고 나서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낙연 대표가. 네. 자, 그러면 정말로 열흘 안에 뭐 오늘 또 조간을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그 가을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9일 날 끝나게 돼 있거든요. 이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기는 그때 끝나게 되는데 끝남과 동시에 다시 임시국회 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네. 뭐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연내 처리라고 이제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 관건을 누가 쥐고 있는가? 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민주당 마음먹기 달렸다. 일단 요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상대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택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요. 장외투쟁 아니면 보이콧인데 장외투쟁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 코로나 시국에 장외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잃는 게 너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장외투쟁 가능성은 별로 이제 그 높게 점쳐지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만약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만약 국민의힘이 정말로 보이콧에 들어간다면 좋든 싫든 민주당 주도의 내지 민주당 단독의 법안 처리 상황 이것이 펼쳐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소수 정당이 참여하는 문제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이걸 좀 전제를 해놓고 본다면 역시 관심사는 아까 최영도 의원도 잠깐 이야기했던 오늘로 예정돼 있는 원내대표 회동, 여기서 뭔가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사실 하나의 분수령인데 기브앤테이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기브앤테이크 여지가 아예 없다. 왜? 주고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뚫어야 되냐면 공수처부터가 그러니까 뚫려져야 돼요. 공수처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면 다른 한쪽에서 뭔가를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다른 걸 양보하는 이런 게 이제 그 기브앤테이크가 될 텐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양보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가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그러니까 일부 개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눈을 감아주는 대신에 다른 법 일부의 개정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능한 이야기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럼 정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또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는 뭐냐면 이미 상징적인 어떤 법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기브앤테이크는 거의 성립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올와 나싱, 전부 아니면 전무 이 게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개혁 입법 처리의 변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 그 개혁 입법 처리의 변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자 보자고요. 경청동 경제 14개의 경제단체가 공동 의견이라는 걸 또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입법안에 대한 입장인데 입법하면 일자리 줄여버리겠다. 이건 거의 경고예요, 경고. 경고를 넘어 협박. 그러니까 고용보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자동화, 비대면화, 디지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변경, 전환을 해서 일자리를 줄여버리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지난주에 이제 청기노 사람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경제단체 30개 단체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또 이미 내놓은 바가 있어요. 결국은 경제단체의 노골적인 협박에 굴복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 점을 하나를 확인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자기 검열인데요. 들리는 얘기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우리가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게 과연 맞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공수처법 개정은 불가피한데 공수처법 개정을 하면 야당이 극심하게 반발할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하고 이런 상태에서 다른 법안까지도 그냥 강공 일본대로 해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키면 전국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는데 일정하게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조금 나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세를 얻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자기 검열하면서 자기 스스로 수위를 조절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 아침에 이낙연 대표가 이것도 처리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뒤에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는 아까 박용진 의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등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그다음에 기존 법 체계와 또 비교를 해서 가다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을 했다.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전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지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그동안 왜 팔짱 끼고 있었냐는 얘기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의지 없어서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상원 논립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면 민주당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잖아요. 우리는 경제단체의 어떤 경고에 굴복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좀 이해해달라. 이 논리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럼 그동안 뭐 했냐고. 그러면. 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의지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정말로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답을 내놔봐라. 그럼 좋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렇다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12월 10일부터 임시국회 열어서 처리할래 말래. 올해 안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법사위 거쳐가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하면 결국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브앤테이크 국면은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 국면은 넘어섰고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상황으로 결국은 내몰려 버렸다. 지금 국회 돌아가는 상황이. 그러면 거기에 맞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과거 같은 경우는 의석수 탓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다. 이제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럼 답을 내놔야죠. 결국은 이제는 다른 어떤 정당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민주당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답을 내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청기누설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며칠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슬슬 빠져나간 데서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정말로 그럼 실무적으로 그게 불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고 그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기국회 회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임시국회 열어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계십니다. 같이 JIKI님께서 또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소리 들을 겁니까? 뭐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고요. 예. 의지를 지켜보겠다.
이낙연 대표에 대한 뭐 의견도 많고요. 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자가격리 또 들어가셨잖아요. 그 이낙연 좀- 대표는 정말 코로나가 정말 악연이에요. 네, 벌써 몇 번째예요 지금? 악연인데. 이번 6번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예. 좀 곰곰이 생각해서 스텝을 좀 밟아달라 뭐 이런 주문들도 좀 있으세요 지금. 그런데요. 예, 네. 예.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예, 그러게요.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 웃어요? 네,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까 봐요. 그러실래요? 그 의지 높이 삽니다. 예, 번호부터 따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어요. 이번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갑시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어제 유튜브 채널이 안박싱이 돼요. 언박싱이 아니라 안박싱에서 김세연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여의도 연구원장도 했었죠. 네. 김세연 전 의원과 그 대담을 한 내용을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신나게 욕한 뒤에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더라고요. 혹시 봤어요? 그거? 기사는 봤는데 주목할 대목이 어디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여야가 호감 대 비호감, 신사 대 꼰대, 민주 대 적폐 구도 이게 유지가 되는 한 야당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야권이 다양한 분야에서 차곡차곡 일해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 여야가 이제는 어떤 구도가 되냐면 무능 대 유능 대결 구도로 바뀌게 될 것이고 네. 그럼 야권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상당히 눈길을 끌어요. 그러니까 호감 대 비호감, 신사 대 꼰대, 민주 대 적폐 이런 구도가 아니라 무능 대 그러니까 유능 이 구도로 바꿔야 된다.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전략적으로. 사실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황교안 대표 시절에 자유한국당 비호감도가 65%에 달한다. 이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냥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받은 것 없이 이쁘고 준 것 없이 밉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정서적인 거부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바탕에 깔려버리면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도를 깨야 된다라고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어찌 본다면 맥을 짚은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해요. 안철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맞아요. 그러면서 언론이 바로 이런 어떤 두 사람의 대담을 이제 기사오면서 두 사람이 공감대를 이뤘다. 뭐 내지 의기투합했다. 이렇게 이제 호평을 했던데 제가 물음표를 찍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무능 대 유능의 대결 구도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뭐 다 좋은데 정말로 두 사람이 공감대를 이룬 것일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자,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떻게 유능한 모습을 보일 건데 어떻게? 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찍히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제가 주관적으로 비꼬기 위해서 이런 그 물음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제기가 된 반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구경꾼이 제기한 게 아니라 대담 과정에서 이미 나온 반문이야. 그래서 제가 언론이 뭐 두 사람이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어떤 그 보도에 물음표를 찍는 게 뭐냐면 김세연 전 의원의 그 발언 한 대목만 제가 전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집권 여당이 아무리 폭주를 해도 제1야당에는 지지가 옮겨오지 않는 악순환 속에 있었다.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의 문제, 취업의 문제에 대해 실감을 못하고 낡은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몰락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세연 전 의원이. 여기서 뭔가 오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 과목,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야당, 제1야당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김세연 전 의원이 자기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 반출을 하는 거라면 지금부터는 달라졌다고 한다면 또 얘기가 뭐 다르게 갈 수가 있죠. 근데 김세연 전 의원은 과거를 반추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전망까지 겸해버렸어. 뭐라고 한마디를 더 했냐면 이런 대목에서 국민의힘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지금이 몰락의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몰락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도 몰락 중인데 어떻게 무능 대 그러니까 유능의 어떤 그 대결 구도로 바꿀 수 있을까가 저는 궁금해서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답을 내놓는 게 중요한데 이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공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공상.
공상이 뭐냐면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림을 그리는 거 좋은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공상이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공상 수준의 지금 이야기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유능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다라면 그 자체가 뭐냐? 무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대안이 없는 알면 공허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혁신 토크 1편이래요. 2편에 그게 있지 않을까요? 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편에 그게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마침표를 안 찍고 쉼표만 찍을게요. 네. 단정은 안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좀 귀 기울여 봅시다. 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짧게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죠. 오늘 뉴스 세계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금태섭 전 의원의 그 자제들의 징역 문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했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지금 그걸 보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짧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증여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로남불이란 말 들어보셨죠? 조로남불. 네,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그죠? 조로남불, 조적조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뭐 이런 얘기는 이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이 될 때 모든 언론이 달겨 들어가고 막 할 때 나왔던 신조어였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요즘은 내로조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로조불. 네로조불. 내로조불. 내가 하면 로맨스, 조국이 하면 불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순간에 조로남불이라고 막 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하나의 뭐가 되냐면 기준점이 되어버렸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 JTBC 뉴스를 보니까 금태섭 전 의원의 이제 그 자녀 증여 문제가 그 보도가 되면서 어떤 내용을 그 덧붙였냐면 그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금태섭 당시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했던 말. 그러니까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하거나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들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던 것을 환기를 시키더라고 보도에서. 그러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비판을 했던 금태섭 당시 그 의원의 어떤 언행을 환기를 시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그때 당신은 조국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럼 당신 자녀는 그럼 뭐냐? 그럼 당신 자녀도 결국 아빠 찬스 받은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나경원 전 의원 경우에 뭐가 나왔어요? 엄마 찬스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가 되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서는 사위 찬스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180도 버전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 정치 현상으로. 이것도 좀 그러니까 그 눈여겨봐야 되는 정치 현상 아닌가 싶어서 짧게 한 말씀만 좀 보태는 겁니다. 조로남불이 아니라 내로조불 이런 것도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네. 금태섭 전 의원 자녀의 증여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 요걸 그냥 저는 이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고 계셔가지고요. 좀 네. 소개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일 음. 민주당에게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제이비님의 의견에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하시면서 네. 내일님께서 민주당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표 네. 달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주셨고 음. 정민호님 국민을 위해 역사 속에 살아라. 네. 라고 주셨고요. 네. 삼순금동님께서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라고 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따뜻한 안부와 칭찬의 댓글, 저희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응원 댓글이 진짜 많아요. 예. 김윤택님, 이틀 쉬는 동안 금단 현상이 옵니다. 오. 비 오는 제주 월요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제주시구나. 네, 예. 그리고 맥스제이님께서는 지난주에 유튜브 몰아서 봤어요. 오늘부턴 본방 볼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니까 댓글 네. 주셨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네, 더마까 너무 매력적이네요. 흐흐흐. 야, 어떻게 이걸 자기 입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 그리고 대담함. 네. 줄리아님, 네. JB 타임 조금 길게 해주세요. 네. 뉴스공장 시선집중 왔다 갔다 하다 댓글쇼로 갔는데 이제 JB 타임으로 정착하려고요. 네.
요런 분들 많으신데 제가 좀 안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월요일이니까 잊으셨을까 봐 다시 소개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전지한 로즈님께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네. 시선 집중도 공개 방송 한번 해주세요. 아, 저도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그래 저번 20주년 때 진짜로 하고 싶었는데 네,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네.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 이거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뭔데요? 테리 리 님께서 예. 마우스를 무소음으로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주셨는데 자판 소리가 들린다, 마우스 소리가 들린다 댓글들로 많이 지적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 더mak가는 막내 작가여가지고요. 이거를 제작비로 충당해 주신다면 모를까 제가 좀 PD가 시선을 안 맞추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그러니까 그 상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더mak가께서 이 JB 타임 진행되는 동안에 네, 저는 떠드느라고 사실은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올리는 이제 그 댓글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면밀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더mak가가 아주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올리는 댓글을 보면서 뽑아서 또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이크 성능은 너무너무 뛰어나서 그 소리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양해를 제가 해주시기를. 최대한 양팔을 벌려가지고요. 네. 키보드도 마이크에서 멀리 놓고 마우스도 멀리 놨거든요. 들리시더라도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참아주세요. 그렇다고 꼭 삐질 것까지는 없고 힘을 더 내시면 됩니다. PD하고 한번 이거 끝나자마자 한번 우리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제이비님께서 사비로 살아 이런 글도 있습니다. 아, 왜 저를 끌어들여? 이건 PD한테 해야지. PD한테. 예. 아무튼 그죠. 자꾸 저를 엮지 마세요. 저도 어려워요 나름대로. 네,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네. 제이비타임 기대된다고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뭐- 그럼 마무리를 할까요? 네, 새로운 시대인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mak가와 함께했던 JB 타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